외계인부터 우주 여행까지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 그러죠. 외계인을 찾는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외계 지적 생명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 전파 시그널이 77년에 그 미국에서 네. 나왔다면서요. 1977년 8월 15일 날 네.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그 찾은 시그널이 있고요. 그게 네. 역사상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72초 동안 연속으로 강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측을 했죠. 그랬는데 반복 신호를 못 받았어요. 그 반복 신호를 받으면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근데 루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당시에 정말 뭐 77년 8월 15일 6일 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 77년에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음모론자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음모론이 있잖아요. 엘비스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온 곳을 향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네. 그 뭐 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그러면 저는 100% 있다고. 100%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이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실 저는 첫인사 그냥 없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 전쟁 위기도 있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문명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요. 이거 하나는 또 두 번째는요.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의 그건데 이게 약간 거시세계 미세세계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통합된 방정식을 갖고 있냐? 여기서부터 놓쳤네.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놓쳤어. 거시 미시.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 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다면?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앞섰다. 그렇죠. 네. 몇십억 광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올 극복하고, 정도면 네. 이거는 뭔가 있다. 있다. 아니 그 지금 저 결혼하신 사모님께서 저 초등학교 동창이시라고. 네,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죠. 그래요? 네, 그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죠. 근데 그때부터 뭐 연인 사이는 아니셨을 거 그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죠. 제 아내는 되게 그 남자 중에서 과묵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글 쓰고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이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에 반해서 네. 이제 6학년 한 2학기 무렵부터 비밀 연애를 했죠. 학교에서는 싸우고 천문학자시니까 뭔가 좀 프로포즈도 좀 남다르게 하셨습니까? 이 프로포즈 하기에 적당한 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국자 네, 손잡이 맞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아크투루스라고 목동자리 별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스피카라고 처녀자리 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이게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 이렇게 별을 이렇게 봐? 이렇게 들이 오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뭐?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거는 먹혀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얘기하고 근데 박사님 이거는 먹혀요. 또 뭐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만 없습니까? 하나만 두 개? 더 하나만 더 좀. 겨울철에 보면
요 그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삼태성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 이렇게 네모의 맨 이쪽 끄트머리에 보면 베텔키우스라고 빨간 별이 있어요. 베텔키우스.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터질지도 모르고 뭐 만 년 후에 터질지 모르는데 저 별이 터지는 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꼬시는 거죠. 아니면 저 별이 터지는 날 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저 별이 터지기 직전이고 우리는 사귀기 직전이야. 예,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적재 씨의 별 보러 갈래 딱 틀고. 그렇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모습을 보시고 네, 맞아요.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이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발자국 찍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쳐다보던 저 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가 있다고? 우주 크기 막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막 네네네. 네. 그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어리니까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저런 그때 거 관련된 거.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저 아르테미스라는 네, 그 맞아요. 이제 사실 달 착륙 여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폴로와 이제 신화에서 쌍둥이 예. 아르테미스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게 쌍둥이가 쌍둥이라 가지고 아르테미스구나. 네, 그리고 그때는 우주 비행사가 전원 남성이었어요. 이번엔 예.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야,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맞아요.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인간이 다시 한번 다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얼마나 선명한 화면으로. 맞아요. 지금 막 진짜 HD. 아 이거 참 너무 진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지금? 맞아요. 이제는 뭐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 달에 간 지 5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죠. 열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그러면 이제 나사라든가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상업이 되게 중요해요. 상업은 돈 내고 간다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2021년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회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 물꼬를 튼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네. 70대 중반이세요. 네.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에요. 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만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첫 이제 우주 비행을 상업적인 우주 비행에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이 85km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 탑승자. 네. 그분도 직접 탑승했어요. 얼마예요 탑승 영화?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돈을 액수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출연을 하는데 이 버진 갤럭틱은 1인당 탑승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는 20만 불, 20만. 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거 한 90분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 90분에 2억.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더 본격적인 우주여행은 9월 달에 작년 9월. 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네. 그 4명이 탑승했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4명 가격이 한 3천억 원 정도. 네? 3천억 원. 그만. 1인당 한 750억?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냈어요. 누가요? 그 어떤 사업가가. 3천억을요? 네. 근데 3천억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더 냈을 수도 몇 분 있고. 타고 네. 넷명에서 몇 분 타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좀 일론 머스크가 가는 거는 아까 거는 90분 가고 네. 또 블루오리진 10여 분 갔는데 이거는 3일.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15바퀴를 돌았어요. 진짜 본격적인 우주 여행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스페이스X가 네. 좀 오징어 게임 우승에도 못 가는 거구나. 거의. 가지 못 근데 가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지금은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쵸, 반복해서. 그쵸. 그러면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한 2, 3억 정도 떨어질 거다. 화성은 사실은 대기가 있긴 한데 네.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옅어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호흡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숨 쉴 수는 숨쉴 없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네. 갔거든요. 화성에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네.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거기 앉아서 막 정제를 해가지고 어. 산소만 남기고 다 버리고 그걸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복에다가 할 수 있다.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냥 산소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남극 북극도 있는 거 같고 땅파면 물도 있는 것 같고 아 화성에 물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가서 그런다면 화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520일 정도 걸린다고요? 맞아요. 화성이 520일. 달까지는 지금 기술로? 지금 기술로 달까지는
왕복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 아폴로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가는데 6, 7개월.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오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면 그게 500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가는 건 달에 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야, 그럼 이거는 그 사실 안에서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그러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주 여행 정말 대중화되면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데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행 가이드 같은 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성에 있는 제일 큰 협곡인 메리너 협곡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지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이 노을은 푸른 노을입니다.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을 바라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성의 푸른 노을을 만끽하시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어드리고 레드 와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의 푸른 노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이 태양계를 넘어선 네. 어떻습니까? 우주의 끝이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주가 시작한 곳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볼수록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는데 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달 같은 경우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초가 조금 안 걸린다 그래요. 그렇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빛이 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은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네.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300만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이 300만 광년이 걸려서 우리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300만 광년 전 과거를 보고 있는 건데 보고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이렇게 연장해 가다 보면은 멀리 볼수록 점점 과거를 보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게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끝까지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135억 광년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135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의 시작점 정도가 되는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제임스 웹으로 본 그 우주의 모습 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우와. 와, 이게 은하단? 예, 은하들도 별처럼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뭐야? 은하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 7월에 이제 처음 컬러로 공개된 사진이에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팀에서도 네. 처음 공개된 사진들이 이제 비밀에 붙여졌었어요. 극소수 한 15명 정도만 그 사진을 알고 왜냐하면은 보안을 지키면서 그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저도 사실은 이 전날 처음 봤어요. 공개된 날. 근데 처음 이제 공개되는 순간 환호를 했죠. 저희 운영팀 사람들도 그렇고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노란 은하들을 보면은 저게 이제 은하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은하단이라고 부르고요. 와, 너무 빨간색으로 또 멀리 아주 130억 네. 광년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도 있어요. 아니 박사님 보통 그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잖아요. 맞습니다. 태양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서 태양 같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요. 와. 1000억 개요?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라는 은하가 별을 이루어지고. 태양만한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예, 태양만한 맞습니다. 게 사이즈가. 근데 예, 그 맞습니다. 은하가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은하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렇게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찍은 거예요, 하늘에. 어느 정도로 작은 영역을 찍은 거냐면은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알을 하나 집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은 그 모래로 가려지는 겨우 작은 영역이에요, 하늘에. 그 영역을 찍었을 뿐인데 저렇게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은 저기에 또 많은 별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별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겠죠. 그럼 그 행성들 가운데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그 행성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외계인도 그럼 있겠네요, 그죠? 저는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우 씨 다만 그 연구소에서는 암암리에 다 외계인 지금 연락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들하고 좀 통신 주고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뭐 좀 나사에 계신 나사 쪽에 이제 계신 분이니까 우리끼리만 예.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저희 이제 연구원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외계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 하긴 해요, 많이들.
우리보다 또 문명이 진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뭐 앞서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아니면은 우리랑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랑 비슷한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구2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궁금하다. 제임스 웹으로 관측하기 전후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관측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자외선하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네. 빨주노초 파남보죠. 네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적외선 빛을 더 반사가 잘 되게 만든 그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별들은 주로 적외선이라는 빛을 갖다가 방출을 하거든요.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빛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님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조셉 나왔는데 오늘. 아니 지금 아니 조셉 지금 거의 뭐 아니 조셉 지금 박사님이 힘겹게 우리 문외한들에게 아니, 제가- 과학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제가 이게 좀 쉽지가 않네. 지금 적외선까지 내가 지금 정신줄을 잡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그 적외선을 네, 맞습니다. 예.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가 예. 이 똑같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거를 같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런 천체를 갖다 관측한 건데 일단 이 천체는 뭐냐면 별들이 막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인데 허블 우주망원경을 관측한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갖다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외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소방대원들 보시면은 이렇게 연기 속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들여다보세요. 맞아요. 그 적외선 카메라는 먼지나 그런 거를 갖다 뚫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왼쪽에는 저 창조의 기둥 자체 뒤로 별들이 많이 가려져 있죠. 맞아요. 안 검은색 부분으로 돼 있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적외선을 봤을 때는 저 뒤에 수많은 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와, 용골자리 성운? 예,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해서 창조의 기둥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 막 탄생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배경화물을 많이 쓰인 사진이래요 지금.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별들이 막 태어나면서 아래 노란색이 우주의 먼지거든요. 저희 우주 먼지를 먼지예요? 갖다가 먼지입니다. 아주 온도가 낮은 먼지라서 아래쪽에서 별들이 이제 저 먼지 속에서 태어나요. 근데 또 위쪽에서는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긴 이제 이미 태어난 별들이 강한 자외선 에너지를 갖다 발산하면서 밀어내고 있어요 먼지를.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경계가 저렇게 중간에 보여지고. 야, 박사님, 제가 지금 또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지구도 수명이 있다. 예, 그래서 언젠간 이게 지구도 소멸한다라는 얘기 예, 같은데요. 그렇죠. 태양 자체도 이제 그 수명. 맞아요. 태양도 그래서 수명이 태양이 이제 50억 년 지나게 되면은 점점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지구를 삼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0억 년 후니까 네. 우리가 사실 뭐 걱정할 일은 필요는 아니죠. 없다. 예. 우리 후손들 어떡하나 이거 50억 년 그래도 뒤에. 49억 49억 그러니까 그 그 태어난 후손들은 지금 이거 빨리 어떻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다른 행성을 찾던가 이거 우리 엄청난 조상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막 인공 태양을 나중에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얘기죠. 아니면은 다른 행성을 찾아야 돼. 다른 행성을 찾든지. 야,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이 드네. 야, 이게 또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았어. 근데 거기 이미 살고 있네. 갔는데 그래서 보통 그 우주 전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 물을 뺏어가고. 예, 물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아, 야 진짜 어떨지 궁금하네요. 50억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예, 뭐 그 외부 행성을 갖다 관측하면서 외부 행성하면 우리가 뭐 몇십 광년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별들 주변을 도는 행성을 실제로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는 그런 성능을 확인했어요. 그런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대기를 가진 행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저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